카메라 각도를 맨날 근데 네 같은 풍경을 찍잖아 우리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는 맛이 존나 없을 것 같아. 그쵸. 얘기를 좀 재밌게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떡해. 오늘도 나가고 있죠. 자, 오늘은 좀 그래도 이제 좀 축하를 하는 날이죠, 나름. 처음으로 이제 수익이 생겨서 옷을 조금만 아니 존나 키운 건데.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유튜브 첫 수익을 받았는데 뭐 진짜 현지 임금 정도 나올 거 아닌가? 현지 그러니까 한 바트로 하면 얼마지? 9,000바 조금 넘어요. 9,000바 정도 돼요. 아 그러면은 이제 현지에 미얀마 사람들 미얀마 친구들 네, 임금 월급 정도. 나는데. 네, 정말. 아 말이 나서 그런데 네. 저도 뭐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임금이 뭐 현지 태국 분들은 얼마고 버마에서 온 분들은 얼마고. 그럼 일단 임금에 대한 얘기부터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여기서 여행 오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현지 태국 임금 같은 경우 푸켓은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물가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고. 비싸죠. 네. 그래서 그냥 전문직 말고 일반 뭐 캐셔라던가 네.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네. 그런 태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보통 뭐 기본급 한 12,000? 12,000. 네, 그래서 뭐 이거저거 수당 들면 15,000 정도. 그렇죠. 뭐 오버타임을 하거나 그리고 한국인 분들이 워크퍼밋으로 받는 경우가 그때 최저 임금이 있었잖아요. 45,000바트인가? 그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또 할 건데 뭐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죠. 네. 45,000바트죠 그게. 네,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 기준 이제 워크퍼밋을 받아서 한국 분들이 오면 최저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하는 게 45,000바트이고. 그게 이제 태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약을 맺은 사항인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래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나라마다 다 다른 건가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 6만 바트인가 그랬어요. 뭐 그 나라의 물가나 이런 사정, 뭐 평균 GDP나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든 거겠죠. 근데 실제로 절대 안 지켜져요, 그거. 그렇죠. 뭐 다 편법을 쓰겠죠. 45,000바트이 되게 그쵸. 부담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뭐 나중에 현금 페이백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버마 같은 경우는 협약을 따로 일단 맺은 게 있어요. 보통 외국인을 고용하는 워크퍼밋이죠. 워크퍼밋을 내려면은 네. 현지 태국인 스텝 4명당 1명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버마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없어도 돼. 그게 없어도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버마 스텝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면 일단 태국인 4명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싼 인력을 구하다 보면 이제 미얀마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기본급 9,000바트에 네. 수당 붙으면 뭐 한 12,000바트. 그렇죠. 네, 그런 걸로. 굉장히 태국인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접경 국가다 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어를 꽤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태국어를 이렇게 빨리 배우고 뭐 제가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은 태국말 잘하고 그렇죠. 뭐 읽고 쓰기는 안 된다고 해도 회화는 무리 없이 잘하고 네. 그리고 영어도 뭐 잘하고 이게 3S? 네. 사누 옥사바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아닌 좀 더 절박하게 일을 하는. 그쵸.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분들과 뭐 처한 사정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돈을 이제 많이 벌어서 가족들한테 송금도 하고 조금 더 생존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는 현지 태국 직원보다 그 버마 쪽 직원을 더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네. 직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뭐 식당 종업원이라던가 뭐 판매원 뭐 접객업을 하는 대부분의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이제 태국인의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해서 이제 미얀마 직원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면은 근데 한국인들이 딱 봤을 때 미얀마 사람들이랑 태국 사람들이랑은 잘 구분이 안 가요. 힘들어요. 지금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위화감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근데 어쨌든 태국 내에서 어떤 그 일자리에 대한 감소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거세지겠죠, 사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뭐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임금도 싸고 일도 더 열심히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게 또 이제 여기 똑같은 관계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뭐 그렇겠죠.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접객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공단이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몸을 쓰는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뭐 사정이 조금 다르죠. 근데 확실히 제가 업주 입장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업주 입장에서야 네. 인건비 적게 들어가고 일 열심히 일 하고 열심히 하면은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기왕이면 더 심하라고. 그 다음에 얘기해 볼게, 여기 와서 약간 놀란 게 대졸자라고 해봐야 사실 접객업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사실 임금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특정 접객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 따라서 그래도 샐러리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엘리랑 같이 뭐 이제 투어샵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라거나 뭐 그런 애들은 보면은 임금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더라고요. 뭐 푸켓은 메리트도 있고 지역적인 메리트와 뭐 어떤,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 중국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소통이나 뭐 직무 기술에 따라서 조금 더 샐러리를 더 받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인센티브 제도가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좋아 보이는데 보통 판매직이라고 해도 뭐 매출의 몇 퍼센트, 네, 이게 뭐 1% 많이 주면 뭐 2%까지 가고 이게 매니저급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뭐 많이 받는 5%까지 들어갔어요. 한국인 사장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뭐 물건 주문부터 판매 관리 이런 걸 이제 다 하는 거죠, 매니저가. 그렇죠. 그렇게 하고 5% 정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에. 네. 그러다 보면 사실 한 달에 받는 임금이 2만에서 3만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3만 정도면은 매우 많이 받는. 그렇죠. 이 동네에서는 많이 받는 편이고, 3만을 받아서 보통 이제 생활을 뭐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콘도를 쓰고 조금 괜찮은 시설을 가진 데서 살고 이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뭐 그들은 이제 좀 저렴한 아파트먼트에서 또 혼자 안 살죠. 대부분 2명, 3명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아껴서 이제 집에도 보내고 저금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조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푸켓의 뭐 특수성도 있고요. 네. 뭐 한국에서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어느 도시를 가서 서울 가가지고 돈 벌어올게, 요즘에 이런 거는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야 뭐 서울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렇고, 근데 여기는 이제 방콕이랑 비교해서도 확실히 이거는 뭐 제가 아는 수준이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푸켓이 아무래도 돈이 더 잘 벌린다. 그렇죠. 관광객이 많으니까. 뭐 파타야나 이런 지역도 똑같겠죠.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 임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테알람의 임금은 현재 나의 임금. 테알람의 임금은 저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인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다. 외국인 근로자와 물론 잠수입을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뭐 편집하고. 그쵸, 뭐 약간 프리랜싱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냥. 진짜. 근데 이 수익이 첫 달 수익만 조금 많이 나왔지, 그 다음에는 더 처참하죠. 이제 뭐 미얀마 분들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 기가 막혀요 정말. 일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나갈 정도. 털이 나갈 정도로 일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협약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참 그래요. 여기서 제가 어학원 다니면 네. 그 같은 이제 어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은 반 이제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워크퍼밋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월급을 물어봤더니 뭐 5,000바트 받는 애도 있고 10,000바트 받는 애도 있고, 어디 스웨덴 이런 데서 왔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워크퍼밋을 미끼로 이제 그렇게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면 어학원을 다니지 말던가. 그러면 이해가 좀 돼요. 어학원 비용이 빠지니까. 근데 이제 그들도 이제 언어가 안 통하면 일을 못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학원에 왔을 텐데, 좀 그래도 규모 있는 회사에서는 지키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회사도 시즌마다 일이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바쁠 시즌에 일단은 인턴으로 고용을 한대요.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뒤에 워크퍼밋을 주겠다 라고 하고 3개월을 쓰고 버린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고.